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과제 내드렸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 투자를 할 때 이게 뭔지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송법을 하고 있는데 닮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법하고 그동안 도정법을 비교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역주택조합하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역주택조합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파트를 갖는 여러 방식 중에 우선 하나인데요. 이거 말고도 아파트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받는 여러 방법 중에서 하나가 제일 좋은 게 이제 남이 사놓은 아파트를 웃돈 주고 사는 거겠죠. 그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를 인정하거나 또는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분석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약 통장으로 분양을 받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방법이 아직 그 아파트가 되기 전에 있는 그 채권 상태에서의 그것들을 내가 청약 통장을 받을 수 없다면 남이 받아놓은 거를 내가 웃돈 주고 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무식한 방법인데 내가 땅을 사서 직접 아파트 짓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많이 이제 인식들을 잘못하고 계신 게 다섯 번째 방법을 사람들은 보통 분양권을 사는 세 번째 방법하고 많이 같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방법하고 세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들을 좀 거의 비슷한 개념에서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근데 엄연하게 다르고요. 사실 따지고 본다고 하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방식이 거의 비슷한 방식이 되겠죠. 남이 사는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라든가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분양권 웃돈 주고 사는 방법은 사실 이게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게 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동안 부산 투자 패턴을 이런 패턴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이죠. 시세 차익을 알려면 사람들이 움직임의 동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 주에 몰려들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어떤 하나의 패턴이라면 그 패턴을 읽어갈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패턴을 읽어가는 게 이런 거래 동향을 분석하는 건데, 어, 이런 거래 동향을 분석하는 게 저의 투자 패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가 없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희 그룹인 앱에서도 이거를 좀 담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앱에 이쪽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 나중에 앱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면 아이고 잠깐만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 여기 거래 분석하는 부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누르시면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 7, 8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데이터를 좀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국토부에서 업로드된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를 포함을 해서, 어, 아파트 거래 시세, 이제 제가 계속 서비스를 해나가다 보면은 이제 뭐 단독 다세대, 그 다음에 재개발 물건 분석, NPL 투자 분석, 뭐, 거래량 급등 지역, 거래 가격 급등 지역 뭐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해드릴 건데 우선 시범 삼아서 한번 해드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시세의 차익을 노리는 투자 패턴인데 사실 저는 권장하는 패턴은 아니에요. 주식을 말씀드리면 주식도 똑같이 남들이 투자가 막 몰리면은 그걸 읽어서 투자하는 패턴이 이제 그래프 패턴법이고 뭐 워렌 버핏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패턴은 그런 패턴이 아니고 그 물건의 그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투자자들이 몰려서 가격이 오르는 이런 패턴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뭐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선호하는 거는 땅을 사서 직접 짓거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 방법인데 이거는 개발 이익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이익을 분석하는 것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의 어떻게 보면 제가 요번에 그 저희 앱의 이름을 투자의 타짜들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진정한 고수가 되려면 물론 남의 또 움직임의 동향도 읽을 줄 알아야 되지만 그 내면의 본질의 실질적인 이익을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소송법에 갖는 정확한 의미와 역할을 우리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돼서 직접 땅을 매입해서 땅을 짓는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방식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인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그러면 소송법도 거기에 맞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예상컨대 지역조합으로 돈을 벌었던 많은 분들이 아마 올해부터 2018년 2월 9일부터는 이 소정법 쪽으로 많이 턴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도정법은 좀 약간 좀 강화돼 있고 지역주택조합은 조금 약간 느슨한데 근데 토지 매입이 95%까지 가 있는데 근데 이 소정법은 지금 80%까지 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완만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원도도 많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턴을 하겠죠. 그러면 땅을 사서 직접 짓는 방식 중에 하나인 지역조합 사업을 한번 좀 보시고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그 자료들은 한번 뭐 시간 되시는 분은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냥 개관적으로 큰 의미명을 한 말 짚어드릴게요. 그 목차가 가진 의미를 좀 알면 그 다음부터 보시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의 개념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지산주택조합은 옛날 주택건설 촉진법이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시행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시행자 입장에서 자꾸 페이지 넘어가네요. 시행자 입장에서 소비자한테 먼저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을 판 돈 가지고 먼저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약 요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은 좀 이따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장단점이 있죠. 지역주택조합은 자기 투자자들끼리 모이는 형태를 취하는 거고요. 근데 태생이 지역조합은 의견이 맞춰진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어떤 형태냐면 원래가 필요성이 강한 지역을 그 강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추진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데 지역조합 사업은 장점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 사업을 하자 이렇게 모이는 거고요. 단점은 그게 조합 사업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에 어떤 그런 이제 봉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미약했었죠.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먼저 좋은 아파트를 가진 장점이 있는데 어, 단점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게 단점이 됐을 수. 이거는 소정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자료 드린 것 중에서 보면 뒤에 뭐 조합원들끼리 규약, 정관 뭐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지 다 자세하게 하고 있죠. 정비사업과의 다른 점은 태생 자체가 처음부터가 제가 이걸 펜을 쓰는 걸 만들어놨는데 처음부터가 뭐가 다르냐면 지역조합은 그 재건축 조합이 원래 옛날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역조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택법에 근데 이제 오게 된 건데 이렇게 묶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그 다음에 원래가 필요성이 있었던 지역들에 대해서 도정법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이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직장조합, 지역조합은 그게 아니고 그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갖고 싶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땅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다르죠.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추진하는 거랑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추진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인의 성격을 뭐로 볼 것이냐, 목적을 먼저 두고 모였느냐, 아니면은 필요성을 먼저 두고 모였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좀 개간을 짚어드린 거니까 뭐 목적을 두고 모였기 때문에 뭐 비사단 법인이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을 건데, 그건 좀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 그건 좀 나중에 더 깊이 있게 할 때까지 좀 놔두시고, 우선은 큰 틀에 놓고 본다고 하면, 정비사업은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추진하는 거고 지역주택조합은 목적을 동일하게 가진 사람들이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식이라 해서 태생이 약간 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 절차는 토지를 물색하고 추진을 결성을 하고 그다음 조합을 모집을 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정법과 도정법은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토지를 물색하는 과정이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 자체가 처음에 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노후된 지역들에 대해서 또는 안전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있는 형태를 취하는 거고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지 물색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어 있죠. 주택조합의 토지 매입자금, 건축비 등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터지니까 이것들을 이제 또 다른 시행자인 시공사와 같이 공동사업 형태로 취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여기서 약간 좀 제가 생각하는 장난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내가 토지 사업 시행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 스스로가
별도의 시행자가 있고 나는 거기에 분양권을 만나고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위치지 위치의 선정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좀 무한 책임을 가지도 않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당하는 구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협약 체결해가지고 조합원하고 이제 같이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 매입 그리고 뭐 기타 이런 방법들이 이제 도정법과 달라지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정법과 소정법은 토지 매입 절차가 없이 토지 소유자들이 가는 형태니까 이 단계가 생략이 되는 거고 토지 매입 방식이요. 그런데 제게 그게 아니고 지역조합은 목적이 모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구청에서 관리처분 인가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가에 의해서 나중에 구토지가 새 토지로 바뀌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지역조합 사업은 그게 아니고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각각이 같이 공동의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복잡한 구조가 되고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사업 시행자가 동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건 하나 팔 때도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야 돼서 도장도 같이 찍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신탁 방식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탁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요 자료를 어디다 드렸었냐면 우리 그 안에다가 그 우리 저 소정법 포럼 그 안에다가 드렸었는데 그 자료 안에 보시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잠깐 끄집어 들어보면 이 자료를 뭐 보신 기억 나시죠? 이 자료 쭉 보시면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요 주택 조합 요 설명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조합원들 간의 규약, 선거관리, 표준 업무 대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에서 요 2, 3, 4번은 크게 보실 건 없고 앞에 1번 부분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도대체 내가 아파트를 이거를 어떻게 받는 거지? 내가 소비자로서 받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같이 공동 사업자 개념으로 받는 건가? 이런 개념을 좀 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역 지장조합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수정법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수정법은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는 국가가 관여하진 않아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그런 다음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한테 제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 취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토지 매입부터 같이 들어가자는 게 좀 어떻게 한 단계 더 앞질러 간 거죠, 저는요. 그래서 그런 해당되는 지역을 매입을 하는데 지역조합 사업과 수정법 사업의 차이점은 수정법은 토지 소유자들이 요건에 맞으면 지행이 되는 거니까 매입 단계가 없다는 건데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먼저 나가서 매입 단계부터 같이 가보자는 게 저희 취지고요. 지역조합 사업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 매입부터 같이 가는 단계, 같이 가는 구조. 그런데 모두가 공동 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도장을 다 같이 찍어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조합을 결성하고 신탁을 하고 그런 형태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 이 사업의 흐름의 뉘앙스를 좀 아시면 그러면 제가 이제 자료를 올려드리는 것들이 이게 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가? 왜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고 선거관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역조합의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전혀 관심 없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전 투자도 해본 적도 없고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소송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역조합 사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봤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어제 미션 또 한 넣어드린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